진짜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꽃이 어떤 꽃이 있으신가요? 진달래 생각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고국에서는 개나리가 더 먼저 피거든요. 우리나라 산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개나리, 진달래. 남녘에서는 벌써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다고 하는군요. 개나리는 잎이 나기 전에 노란 꽃부터 피웁니다. 그래서일까요? 진달래도 그렇지만요. 이 개나리도 우리 한민족하고 참 많이 닮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온 몸으로 새 봄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개나리처럼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고 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김상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개나리꽃 피는 언덕.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준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전춘화 교수님은 제가 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봄 하면은 제일 먼저 그래도 떠오르는 꽃이 어떤 게 있으세요? 개나리랑 진달래.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꽃이 개나리가 제일 많잖아요. 네. 봄 하면 개나리. 그리고 제 이름 자체가 봄꽃 이렇게 네. 되어 있어서 예. 봄하면 꽃이들 피면 너무 좋아요. 네네. 네. 뭐 연변에서도 왜 진달래가 주화가 될 정도로 네, 맞습니다. 개나리들 뭐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진달래가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봄꽃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길에 있을 때는 연길에 있거나 이제 중국에 저는 이제 흑룡강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봄 되면 물론 다양한 꽃들이 피지만 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진달래꽃이 이제 피게 되면 집집마다 특별히 동포분들은 그 진달래꽃을 꺾어다가 집에다 저희들이 이제 꽂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쉽게 진달래꽃을 꺾는 게 아니라 파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그렇겠네요. 요즘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 지금 연변에 계시기 때문에 그 봄 되면 진달래 꽃 그런 산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정말 피어있는. 모자까지 꽃모자 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많이 찍고 올려주십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상당히 봄에 어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 기쁜 일이 아닐까요? 예, 맞아요. 우리가 보통 소풍 가면 네. 먹는 거 찍고 노는 거 찍고 하지만 그 꽃이 만발할 때 사진 찍으면 사람들이 막 꾸미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래서 봄 되면 저희 이제 특별히 어머님께서 사진을 간단하게 편집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같이 갔던 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꽃밭에서 찍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수준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네. 모자도 꽃모자, 옷도 꽃무늬. 네. 그래도 연변에서는 그렇게 그 꽃이 피어 있는 곳에 뭐 여럿이 어울려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지만 이 고국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꽃 축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부 지금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일산 같은 경우 허수공원, 네네. 정기적으로 꽃축제하고 그랬었죠. 또 꽃축제를 꼭 하지 않더라도 뭐 파클랜드 같은 곳에 가면 정말 꽃들이 다양하게 네. 우리나라 꽃도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꽃들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요즘은 사진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네. 찾아보면서 느껴야죠. 향기는 본인이 상상을 하는 거고. 네. 개나리가 근데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거 저는 몰랐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리고 원산지를 보통 생각을 많이 안 해봤네요. 그렇죠. 이 학명이 코레아나라고 합니다. 그 뜻이 한국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아, 코레아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네. 개나리를 보면 이제
왠지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 네, 같아요. 토종의 아름다운 한국꽃, 거기에다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꽃이라서 네. 볼 때마다 생각이 또 달라지네요. 네. 그리고 또 개나리가 이렇게 보면은 번식력이 참 대단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줄기를 쭉쭉 그 옆으로 뻗어나가면서 네. 온 산을 노랗게 물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강북강변으로 가다 보면은 그쪽에 어느 산이 완전히 그냥 개나리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요? 가봐야 네. 되겠네요. 저는 이제 개나리 하면 동네에 네네. 물론 이제 전체 동네를 다 물들인 것까지는 아닌데 정말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서 네. 그 한 군데는 너무너무 노랗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네 그렇게 네. 하는데 산 자체가 많이 개나리로 비어 있다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 자동차를 갖고 운전하고 다니시기 네. 때문에 강북강변 가다 보면은 그 왕십리 근처에 가면은 그렇게 노랗게 물든 개나리 꽃이 그냥 뭐 너무 많아서 어머 저게 완전히 다 개나리 산이네 라고 할 정도로 좋습니다. 네, 아름다운 곳이 있거든요. 저희 보통 이제 은행나무가 이제 노랗게 물들 때 보통 네네. 이제 단풍 보러 간다 이러면서 찾는데 생각해 보니까 봄에도 드라이브 하면 네. 개나리꽃을 찾아다니면서 해도 좋겠네요. 저 개나리꽃 그럴 수 있고 이제 또 여의도의 벚꽃. 뭐 축제는 그렇죠.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네.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벚꽃이 막 바람에 날리는 거 보면은 마음까지 설레잖아요. 네, 그리고 생활 패턴이 벚꽃 그 시절 오면 왠지 벚꽃을 보면서 네 기존의 이제 그 옛날의 추억들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인연 막 이런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늘 꽃을 보면 소녀처럼 되는 게 모두의 여심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아마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그렇죠. 벚꽃 이래 휘날릴 이 시절에 사진도 찍고 옛날 추억도 떠올리고 또 네. 가다가 사람들이 막 그 벚꽃을 보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왜 꽃이 막 피어나면 뭔가 내 가슴에도 꽃이 피는 것처럼 새로운 희망이 좀 다가올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뭐 이런 기쁜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봄꽃이 주는 의미는 참 큰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시작 네. 그리고 기분 좋은 시작. 제가 작년에 벚꽃 할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겠다 해서 벚꽃 찍고 제가 틱톡 올리려고 했는데 중국 네네. 틱톡 올리려고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올해도 봄꽃 때 개나리꽃 포함해서 진달래, 네. 뭐 벚꽃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이제 많이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향기는 각자가 만들어서 맡으십시오. 맞습니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안수복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전목의 아름다움이란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꽃이 지나간 자리에 물감이 번지듯 퍼지는 실록의 기운은 겨울에 움츠린 사람들의 감탄을 크게 자아내고 마음 설레게 한다. 해마다 봄이면은 팝콘 같은 하얀 꽃이 그리워서 원예사로 원근의 소문이 자자한 선배 작가님이 가꾸고 있는 과수원을 찾는다. 봄엔 이상하게 꽃이 먼저 달려온다. 그런데 자두나무에 자두가 달리는 건 당연한데 앵두꽃이 피고 살구도 열리는 것이 선배 작가님의 이벤트다. 두 눈이 화등잔이 되어 보고 또 보아도 자두나무의 연두색 꽃봉오리와 붉은색 살구 꽃봉오리가 사이좋게 한 나무에 피어나는가 하면은 복숭아 나무에 당연히 복숭아가 주렁주렁인데 중간에 한 가지에는 살구가 열려 있다. 신기함마저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랄까. 거기에 알맞은 어떤 표현은 쉽사리 떠올리기 힘든 봄 풍경이다. 전목의 신비함. 여직 전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전목해서 한 나무에 여러 가지 꽃이 피고 과일이 달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기에는 처음이었다. 실은 해마다 선배 작가님께서 맛보라며 챙겨주시기에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그 과일을 먹어보지만 그때마다 그 과일 맛이 참 시원하고 달고 맛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진가와 진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선배 작가님의 과수원은 다른 과수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순간 우리 인생도 잘할 수 있는 것을 인생의 꿈나무와 접목시켜서 인생의 업으로 삼고 열심히 뛰고 뛴다면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접목화처럼 온통 밝고 화려하며 생기에 넘치는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담대하게도 문학이라는 거창하고 신성한 나무에 소중한 내 작은 꿈을 접목하고 싶은 욕심이 굴뚝같이 생겼다. 내 소시적 꿈이 작가였다. 그걸 10여 년 잊고 생계를 위해서 아둥바둥하던 어느 날 작가라는 나무를 내 인생에 접목하자니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것을 느껴서 단념하려고 했었다. 헛바람이 들었나 하고 많이 고민도 했지만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서 도전에 닻을 올렸다. 내 인생의 기적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자투리 시간과 밤을 패가면서 가게를 경영하는 한편 책에 미쳐 마치 블랙홀처럼 활자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책에 미쳐서야 인생의 답이 그곳에 있는 줄을 알게 됐고 내면에서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오는 글쓰기에 미쳐서 늦각이 남아 작가의 행렬에 어설프게 들어서게 되었다.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가슴 설레고 그 어떤 도전장을 내던지는 당당함인 것 같다. 동시에 의식의 폭발적인 팽창을 경험하게도 된다. 나 역시 인생의 제2막은 삶의 노하우를 문학에 접목시켜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꿈을 잉태하고 싶다. 라는 글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가 보죠? 네. 자두나무에서 살구가 열리고 뭐 그러니까요. 복숭아랑 살구가 같이 근데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연길에 있을 때는 네. 사과배 나무가 네네, 사과배는. 네. 네. 그러니까 사과와 배나무를 접목해서 사과배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살구나무에 뭐 다른 과일 붙고 이거는 못 봤는데 네. 그 사과배 나무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접목을 많이 시키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안수복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인생에 꿈을 좀 접목시켜보고 싶다라고 해서 작가의 길을 들어서는 접목을 하셨는데 네. 참 대단한 용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의 취미를 같이 접목해서 새로운 원래 기존을 하고 다른 새로운 걸 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네. 살아보면 자기 직업 외에 또 다른 일들을 취미든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한 개의 접목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중요치 않죠. 나이는 진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향교나 뭐 이제 유림분들 만나면 90세 분도 아직도 꿈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포분들도 중국 지역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또 새로운 일을 접목해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의 다 새로운 일을 한다고 봐야 되죠. 그 중국에서는 뭐 공무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시골에서 농사하던 분들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거의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걸 접목시켜서 지금 보면 많은 동포들이 잘 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접목의 힘이 아닐까. 네. 안수복 씨도 뒤늦게 작가의 꿈을 이뤄서 열심히 글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 좀 힘들어도 밤을 새워가면서 막 책에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노력이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과일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많은 실험을 이렇게 거치고 또 굉장히 많은 실패 끝에 그 달달한 과일이 나오듯이 저희 꿈도 접목을 시키는 과정에 많은 그 고초를 겪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공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것들, 내가 도전하고 있는 것들도 나도 모르게 접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안수복 씨 편지 덕분에 아마 방송 들으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나도 내 꿈을 이 봄에 한번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용기를 드리고 싶네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선희가 불러줍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김가령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봄이란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겨울 내 얼어붙었던 시냇물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동면하는 동물들이 깨어나서 운동하는 계절 봄이 왔다. 봄은 봄바람을 데리고 왔다. 봄바람은 마치 어머니 따뜻한 손과 같았다.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새싹이 뾰족뾰족 돋아나고 파릇파릇 나무들이 춤을 춘다. 봄은 푸르게 나무에게 왔다. 귀여운 아기 풀들이 키더듬을 하고 한겨울 완강히 살았던 풀들이 땅속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버드나무는 새 옷을 만들고 백양나무는 푸른 양산을 펼쳐 들었다. 봄은 꽃들에게 왔다. 어여쁜 꽃들이 누가 더 고운가 비교보고 있다. 꽃이 여왕인 장미꽃도 있고 많은 자식을 데리고 유희를 노는 민들레꽃도 있고 아름다운 연분홍 치마를 입고 춤추는 진달래꽃도 있다. 봄은 봄비를 데리고 왔다. 봄비는 피아노로 연주한 노래소리처럼 마을로 산림으로 산으로 흘러갔다. 나무가지에 나무잎에 뛰놀고 있는 봄비는 마치 피아노 건반에서 연주하는 미묘한 음악과 같다. 봄은 내 마음에도 왔다. 희망찬 한 해를 기억하며 아름찬 꿈을 꾸어본다. 봄은 새롭다. 봄은 아름답다. 봄은 생기로 넘친다. 네, 흑룡강성 목단강시 김가령 학생이 보내온 봄이었습니다. 글이 마치 꽃향기가 느껴지고 파릇파릇 막 풀내음도 있고 글 자체가 봄이네요. 저는 이제 나이를 보지 않고 읽으면 좀 연륜이 있으신 분이 글을 썼는 줄 알았는데 10대 2학년.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놀랍네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몸소 느낀다는 거는 저희 아이도 지금 올라가면 2학년이잖아요. 네. 너무 비교되는데요. 네, 봄이 데리고 온 게 봄바람, 봄꽃, 봄비, 그리고 맞아요. 내 마음속에까지 전부 봄이 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희망, 그렇죠? 네. 이거를 또 표현이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피아노 있을까요? 건반에서 연주하는 미묘한 음악과 같다. 저희를 가끔 봄에 바람이 분다. 어떤 사람 봄이 오면 꽃향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꽃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알레르기는 좋진 않은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하나가 안 좋다는 이유로 다 만사 귀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네. 어떻게 보면 힐링이 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피아노 연주도 그렇고 백양나무는 푸른 양산을 펼쳐들었다. 맞아요. 그냥 버드나무는 새 옷을 만들었다. 새 옷을 입었다라고는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새 옷을 만들고 푸른 양산을 펼쳐들었다. 저는 또 이제 와, 민들레꽃을 민들레꽃이요. 예, 많은 자식을 데리고 유희를 노는 민들레꽃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이거를 표현이 막 민들레가 춤추는 같은 느낌? 네. 연분홍 치마를 입고 춤추는 진달래꽃. 어떻게 이렇게 이 꽃들이 얘 눈에는 그렇게 상상이 되고, 그럼 학교 등교하거나 볼 때마다 막 즐거울 거잖아요. 이 그럼요. 학생은 워낙 이제 그 너무 긍정적이면서 옆에 친구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만발하는 이런 친구 같은 느낌 듭니다. 네. 김가령 학생 자체가 봄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맞아요. 김봄꽃이네요. 네. 전춘환 교수님하고 만나면 서로 좀 잘 통하지 않을까? 예, 라는 이 생각도 나이는 듭니다. 저랑 한 30살 이상 차이 날 건데 네. 만나면 할 얘기 굉장히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봄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좀 잘 전해주고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녀지 않을까. 그리고 모습이 그려져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책을 많이 읽던 친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많이 하는 친구. 요즘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이제 같은 길을 가더라도 새로운 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새로운 거 생겼는데 보이지도 않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분들과 비교하면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참 맑고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봄이 우리 곁에 와도 사실 내가 느끼지 못하면 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종 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 봄이 벌써 지나갔어. 이렇게. 유난히 봄이 짧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곤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봄 때 본인이 그거를 신경을 안 쓰니까 봄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네. 김가령 학생의 요 반짝반짝하는 그 봄을 살펴보는 마음이나 눈처럼 우리 똑같이 다 마음에도 봄이 와서요. 이 봄을 아름답게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봄날 들으면서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 전화를 연결해서 듣는 순서죠.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녕성 시명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시명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요녕성 심양시 조선족 여성협회에서 38 국제부녀절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열었다면서요. 네. 3월 8일이 국제여성의 날인데요. 중국에서는 38 국제부녀절이 아주 큰 명절이라 다름없습니다. 지난 6일 신양 그랜드 메트로파크 호텔은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양시 조선족 여성협회의 회원 100여 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38 국제부녀절을 성대히 경축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기업가협회 회장단, 련영성 조선족 연의회 등 조선족 민간단체 대표들과 신양시 부분 조선족 학교 교장들도 참석하여 신양시 조선족 여성협회 회원들과 함께 38 국제부녀절을 경축했습니다. 그들은 여성은 생활의 꽃, 행복을 가꾸는 꽃이라며 여성이 없으면 사회가 밟지 못하고 여성이 없으면 생활이 무의미해지게 된다고 여성들에 대한 찬사와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사회가 스톱했을 때 우리 여성은 배려와 포용의 리더십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난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축하의 마음을 담아 두툼한 기부금을 선뜻이 내놓았습니다. 네. 심양시 조선족 여성협회에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네, 심양시 조선족 여성협회 리경자 회장이 2020년 사업보고와 코로나19로 미루어진 2019년 사업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리 회장이 청화에 따르면 심양시 조선족 여성협회는 설립해서부터 지금까지 불루 이웃 돕기, 양로원 유분, 민족문화 홍보, 가정교육 강좌 등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또 회원들을 이끌고 전국 애심 여성 포럼,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 등 대형 행사에 참가하여 회원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에는 성악학습반, 무용학습반, 배구훈련반, 국제무학습반, 독서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여가 생활을 풍성히 해왔고 회원 기업 방문 행사도 여러 차례 진행해왔습니다. 공식 행사를 마친 후 흥겨운 문예 공연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공들여 준비한 합창, 독창, 소합창, 시랑송, 부채춤 등 다양한 공연으로 38 국제 부녀들을 경축했습니다. 네. 오늘 연영성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가볼까요?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러시아 사할린에서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4일 유흥사할린 체육센터에서 38돌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는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우수하는 여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을 축하한 사할린주 발레리 리바넨코 지사는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모든 여성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주지사는 이날 교육, 보건, 문화,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성실하게 활동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정부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그중 사할린 동포로는 도렌스크 어린이 장애인 기숙학교의 김줄리아 농아 교사가 받았습니다. 수화를 익힌 그는 이미 장기간 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며 장애 아들을 위해 필요가 많고 실력 있는 교사입니다. 2011년에는 그는 사할린주 교사 경영대회에서 최우수 교사로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성의 날을 명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년 여성의 날이면 러시아 곳곳에서 다양한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요즘 사할린시 행정부가 준비한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로디나 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여성의 날 행사들이 사할린주 여러 곳에서 4월 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행사도 가졌다고 하는데 행사 이름이 참 로맨틱하네요. 어떤 행사였나요? 네, 이 행사는 원래 러시아 전역에서 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세계 여성날 기념하여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함께 활동에 잡은 봉사자들이 도심의 공원들을 비롯한 소공원, 기차역, 지하철역, 광장 및 산책길에서 여성들에게 꽃을 전수했습니다. 올해 사할린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날을 앞두고 우리 함께 본부 자원 봉사자들이 의료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700송이의 꽃을 선사했습니다. 여성의 날에는 봄꽃으로 찔리를 많이 드립니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사할린에 들어오는 여성들만 아니라 공항 직원, 배웅하는 사람들에게도 축하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행사는 우리와 함께 활동 참가자들, 의료자원봉사자, 자원봉사연합회, 사할린주 청년사업전이 주최했습니다. 사할린 지역의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으면서 유즈노 사할린스크 체업센터에서 38 여성절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하네요. 교육이나 보건, 문화,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성실하게 활동한 여성들에게 주정부에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사할린 동포로는 돌린스크 어린이 장애인 기숙학교에 김율리아 농아교사가 받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많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2011년에 사할린주 교사 경연에서 최우수 교사로 선정이 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아울러서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행사를 통해 많은 여성들에게 꽃을 나눠주는 아주 로맨틱한 행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할린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성의 날 축하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쉬는 날 이게 뭐야. 늦잠도 못 자고. 아니 이걸 다 언제 심으라고. 혼자서 뭘 그렇게 궁시렁거려요. 당신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자 많이 심었어요? 지금 열심히 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여태 놀다가 내가 오니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날 뭘로 보고. 근데 지금 뭘로 심고 있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나뭇가지잖아요. 나뭇가지로 감자를 심으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걸 언제 다 심으려고? 그럼 뭘로 심어? 설마 손으로? 내가 그것 줬잖아요. 그것? 네. 사람이 도구를 써야지. 나뭇가지가 뭐예요, 나뭇가지가. 집에 가지러 가기 귀찮아서 내 딴엔 고민하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 건데. 아이고, 그러셨어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아니, 그게 왜 거기 있었지? 하여튼 당신 덜렁대는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이제 이것도 있으니 빨리 심을 수 있죠? 나 혼자 심으라고요? 이 많은 걸? 난 김 매야 돼요. 김은 나중에 매도 되잖아요. 안 돼요. 감자 심기 싫어요? 심기 싫다기보단. 그럼 내가 감자 심을 테니까 당신이 저 밭에 있는 김 다 멜래요? 저 많은 걸 다요? 아니, 내가 감자 심을 테니까 당신이 김 매요. 그래요, 그럼. 이걸로 감자 심으니까 잘 되네. 남편이 이걸 못 찾아서 나뭇가지로 감자를 심고 있었군요. 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걸로 심으면 쉽게 심었을 텐데요. 이것은 논이나 밭에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심을 때 쓰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호맹이, 호메이, 호무, 험에, 희미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쇠날의 앞은 뾰족하고 위는 넓적한데 한쪽 끝은 목이 휘어져 꼬부라져 있고요. 끝에는 나무 토막을 박아서 손잡이로 사용합니다. 이것의 용도는 매우 다양한데요. 잡초 뽑기는 물론이고 씨앗 심기, 옮겨 심기, 흙 파서 뒤집기 같은 어지간한 농사일은 이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농촌에서 주로 쓰는 건데요. 이것은 김을 매거나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캘 때 쓰는 농기구입니다. 쇠로 만든 이것은 끝이 뾰족하고 위는 넓적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목이 휘어 꼬부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호미, 2번 효자손, 3번 쟁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농촌에서는 이것이 필수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도시에서도 화단을 가꾸거나 할 때 이것을 쓰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텃밭을 가꿀 때 이것이 아주 유용하고요. 또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김을 매거나 화초를 심을 때 이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것이 수출 효자 상품인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미국이나 유럽의 정원사들 사이에서 이것은 이미 필수품이 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쇼핑몰에서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뿐더러 한글 발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한국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있다. 잡초 제거에 아주 적합하고 효과가 좋다.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손삽만 쓰던 외국인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같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것 많이 사용하시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이것에 얽힌 재미있는 추억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제 이주 이후에 고려인 극장이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조선극장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됐었고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조선극장이 이제 고려인 극장과 합해지거나 아니면 일부 사할린으로 떠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두 극장이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을 때 무대에 올려진 연극은 비슷한 작품들도 아니면 같은 작품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대부분이 같은 작품을 서로 그 연극 대본을 공유하면서 네. 공유하면서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해서 무대에 올리고 또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극장은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좀 더 멋지게 좀 더 새롭게 가감을 해서 무대에 올리고 어떤 선의의 경쟁도 많이 일어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1940년대 50년대에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은 무대에 올렸던 연극의 그 제목들이 그 대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보면은 아마 우즈베키스탄 고려극장도 거의 그것을 같이 올렸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증언이나 회고록을 봐도 그렇고요. 물론 그 실정에 맞게 자기들만 따로 올린 연극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은 공유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두 극장에서 교환할 수 없는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이 그렇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서로 다른 나라고 네. 또 산업 기반도 다르고 문화도 강제이주 돼가지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은 유목국가면서 우리 고려인들이 물론 농업에 종사하기는 했지만은 고려인들의 그 문화기관이나 인텔리 기관들은 다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됐기 때문에 그런 그 방향을 보여주는 연극이 더 많았고요.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고려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주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생활을 반영하는 연극을 무대에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두 국장들이 전혀 이제 공유할 수 없는 네네. 자신들만의 독특한 독자성을 가진 그런 연극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연극들이 있었죠. 네. 어떤 작품들인가요? 그게 이제 우즈베키스탄 고려극장 같은 경우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많진 않은데 이것도 김혜운 작가가 남긴 작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김혜운 작가가 1948년에 생활이라는 이 곡을 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무대에 올렸는데 그것은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 카자흐스탄이나 다른 데서는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집단 농장에서 벌어지는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리적으로도 그곳의 지리적인 배경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연극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카자흐스탄으로 가져가면 전혀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용을 보면은 카자흐스탄 지역을 조금 비하하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나오거든요. 네. 그걸 당연히 카자흐스탄 무대에서는 올릴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직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 고등극장에서만 무대에 올렸으리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요. 네네. 아무래도 삶의 배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보면은 그 내용이 다른 곳의 고려인들은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집단 농장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의 나태와 게으름으로 실패해가지고 인생의 굉장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도망가서 숨어 살려고 하는 게 카자흐스탄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들의 생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전혀 이렇게 에게는 의미도 없고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생활이란 작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조선극장에만 무대에 올랐죠. 네. 이 김혜운의 희곡 생활이란 작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제 공연이 됐습니까? 이것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조선극장은 말 그대로 뭐랄까요, 극장의 역사에 대한 당시의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서 네.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쓴 희곡 원곡 끝부분에 1948년 7월 며칠이더라 이때 제등사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미 한 번 썼고 그것을 다시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947, 8년에는 이게 무대에 올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 제가 그 말씀 드린 김에 이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즈베키스탄은 말 그대로 농업국가고 고려인들이 가서 농업 생산량을 현저하게 높여서 국가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역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농업 고로즈 집단 네. 농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풍경화처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이 참 탁월한 것은 일반 보통 작품들에는 뭐랄까요, 일단 이 거시적인 외부의 어떤 생활상, 생활의 변화 이런 부분만을 다른데, 김혜운의 이 생활에는 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꼬로즈의 어떤 변화 과정이나 또는 거기에서 이 농사짓는 과정,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사건들도 벌어지면서 거기에 주인공들의 미묘한 심리 변화, 심리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탁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참 거기에 생활인들의 외면과 내면을 다루는 참 탁월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생활이란 연극이 당시에 소련 정부 이 당에서 기획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럴까요? 네, 이것도 기획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소련이라는 국가는 뭐랄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계 최초로 시도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네. 거기도 5년마다 5년 후에 성장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걸 독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고려인 집단 농장도 매해 이렇게 목표랑 달성량을 이렇게 정해주고 그걸 이렇게 집단 농장 구성원들은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예. 또 문화예술을 동원했는데, 이 김혜운의 생활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은 소련 지도부 또는 극장의 지도부가 소련 지도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아마 지시는 하지 않았겠지만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고려인들을 독려할 수 있는 희곡 작품을 네. 쓸 것을 아마 김혜운 작가에게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김혜운 작가는 그것을 이해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희곡 작품을 썼고,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 고려인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주고 격려를 해주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단순히 독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우리 고려인들은 보상책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고려인들이 노동 영웅도 받을 수가 있고 네네.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주어지고 실질적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객들은 그걸 보면서 힘을 얻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서도 열심히 일함으로써 우리 고려인들이 위상도 높아졌고 노력 영웅도 더 많이 나왔고 네. 그랬죠. 네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조선극장에서 공연이 됐었던 극작가 김혜운의 생활, 이 작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복수와 황금심이 불러주는 장한몽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